네, 안녕하세요. 저 전국 활동지원사 지부 사무국장 전덕기입니다. 지난번에 휴게 시간 관련해서 TMI 활동지원 TMI 영상을 올린 이후에 어떻게 활동지원사 선생님들한테 활동지원 제도에 관련한 이런 이슈들을 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실 저희가 활동지원사 소식지라는 거를 발간한 지는 좀 됐잖아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활동지원사 소식지가 42호까지 나왔는데요. 발행된 일자는 8월 21일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났지만은 그렇게 따끈한 내용입니다. 일면 같은 경우 2020년 수가 지원사 법정임금 보장할까? 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또 수가 외에도 임금과 운영비 분리로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8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소식지를 내기 이전에 최저임금이 정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최저시급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수가 인상 요구안을 마련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급이 있고 또 주휴수당이 있고 연차수당이 있고 이렇게 사측의 운영비로 거의 쓰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14,500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정부가 계획대로 13,86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5월이나 4월 그때쯤에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랑 이제 정부 예산안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차 협의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13,860원을 제안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제출된 정부 최종 예산안 같은 경우에 9월 3일 날 제출이 됐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의견도 막 취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4월, 5월 요때 1차 협의를 하고 이제 최종 다른 부서까지 다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2020년 활동지원 수가안은 13,350원으로 정부 예산안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당초에 13,860원 제안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깎인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 탓에 내년에도 이제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자와 기관이 다투는 양상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으로 해서 일면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면으로 이어지면은요, 사실 일면에서도 이제 전망을 하는데, 이제 노동자와 활동지원 기관이 이제 갈등하는 상황이 사실 정부가 조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가 수가를 안 올려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아무런 운영상의 정말로 남는 부분이 없느냐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닐 여지가 조금 있어요. 사실 기관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은 남는 것이 없다, 활동지원기관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면 활동지원기관 문 닫아야 되는 거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기관이 문 닫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또 근로기준법을 지킨다고 해도 또 이제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 기관 사측 부담분이 기관 수익으로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년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퇴직금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운영비로 남는 부분들이 있고, 또 60세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사측에서 운영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요. 또 고령자 고용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도 이제 사측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단은 정부 수가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이런 정당한 임금 요구를 지레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노조가 수가 인상 외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임금이 복잡해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면도 있고 그 좀 반박할 논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지금 많은 활동지원 기관들이 이제 그 사무실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급이 되면서 이렇게 좀 운영 그 임금은 그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서 이제 운영비로 하고 이제 사업 그 사무실을 키우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관들 중에서도 운영비를 차라리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경우에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정부의 책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체불 논란에 좀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활동지원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주를 정당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사업장에서도 권리를 주장해야지 그 권리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한 수가 인상 투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나를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 정부가 수가를 인상을 시켜도 이제 활동지원사들한테 이제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에서도 당당히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면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서 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양주시에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그 시랑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주시 실태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었는데요. 요 그 실태조사는 그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요거 때문에 이제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바쁜 상황이어서 좀 지연이 되고는 있는데, 그 실태조사 한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요거를 또 저희가 또 발표를 해서 휴게시간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발의 임박이라는 내용으로 또 있는데, 그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정의당의 윤소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로 해서 그 입법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법인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님과 그 지평의 이제 노동팀 변호사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노조와 함께 그 휴게시간 관련해서 입법안을 만들었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은 핵심 내용은 사실 그거죠. 이제 하루 1시간이나 1시간 3개월 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을 모았다가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휴게시간 저축제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제 그 2019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을 했는데, 요걸 저희 그 휴게시간 저축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요것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면입니다. 그 최종면인데, 그 노동시간 Q&A,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은 대체 몇 시간일까? 사실 그 활동지원 기관들이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그 제도 초기부터 이 문제들을 많이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 일단은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그 노동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50조랑 53조입니다. 일단은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1일 8시간이라고 했는데, 연장 근로를 또 12시간 한도로 그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개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 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합한 주 52시간 그렇게 해서 1개월에 225.6시간을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활동지원 기관들은 그냥 법 때문에 그 노동시간을 그렇게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터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이제 연장수당을 지급 안 하려고 그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연장수당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사실 바우처 제도 자체가 그 연장수당을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노동시간을 그 연장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은 사실 활동지원사랑 이용자 모두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일단은 뭐 174시간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그 언저리에 있는 이용자분들이 또 이제 몇 시간 쪼개기 위해서 여러 개 기관에 등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사실 이용자분들이나 또 활동지원사분들도 이제 두 개 기관 등록하시면 서류 작업이라든가 이런 오고 가는 시간들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용자들 분들도 이제 바우처가 있음에도 서비스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활동지원사 분들에도 아이 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임금을 안 받고 근무를 하시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활동지원 기관들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건 아마 개별 기관들마다 좀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다면은 좀 개별 기관들 사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연장 수당도 조금씩 보장하면서 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럼 이상입니다. 오늘 소식지 읽어드리는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앞으로도 또 소식지가 만약에 저희가 계속 소식지를 계속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나오면은 내용 읽어드리는 것으로, 주요한 내용 읽어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